언어라고 하는 게 놀이터일 때도 있고 전쟁터일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놀이라고 하는 게 어떨 때는 경쟁적이기 때문에 어릴 때 보면 놀이인데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죽어라 하고 덤비잖아요. 그러니까 놀이와 전쟁은 매우 가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언어라고 하는 게 놀이의 성격, 전쟁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뭐 여러 주제로 다루기는 어렵고 오늘은 신조어를 갖고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계를 반영하기도 하고 거울처럼 그 다음에 이 세계를 만들어내는 새롭게 만들어내는 힘, 생성하는 힘, 형성하는 힘 그걸 저는 기계라고 했는데 기계 같은 뭔가를 계속 생산하는 그런 두 가지의 어떤 얼굴들을 갖고 있다. 예. 이 얼굴들을 갖고 있는데 말이 갖고 있는 불안정성은 경계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불안정성 때문에 그래요. 예. 말은 의외로 엉성합니다. 예. 엉성해요. 제가 손으로 이런 행동을 해볼게요. 예. 쥐다, 펴다, 잡다, 쓰다듬다, 뭐 만지다 이럴 수 있죠. 그죠? 손이 할 수 있는 일을 뭐 이렇게 하면 안다, 뭐 때리다 이럴 수 있죠. 그죠? 놓다, 들다. 이 손으로 할 수 있는 걸 다 표현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엉성한 걸 제가 하나만이라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이거 어떻게 할래요? 이거. 들립니까? 네. 이거 어떡하죠? 이거. 이 우리말이 갖고 이 엉성함이에요. 빈칸이에요, 빈칸. 이거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그죠? 노래 부를 때도 하고, 누구 부를 때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거 어디 갔어? 네. 그렇다고 우리가 이 신호를 모르는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맞는 말이 없네요. 그죠?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얘는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다. 몸짓이네, 이게. 그렇잖아요. 말은 경계를 짓는 속성이 있는데 그 경계를 지어 놓은 게 어떨 때는 겹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엉성하게 틈이 벌어져 있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예입니다. 잘 아는 예인데 아침을 먹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잖아요. 근데 어떤 친구가 예, 중간에 먹어요. 예, 중간에 먹어요. 옛날에는 늦은 점심 먹었어. 그죠? 늦은 아침 먹었어. 이른 점심 먹었어. 이러는데 요즘 어떻게 합니까? 좀 먹었어라고 그러잖아요. 저 빈틈을 채우려고 하는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누군가가 있었던 거예요. 예, 누군가가 있었던 거죠. 예, 마찬가지로, 그죠? 점저라고 하는 저 말을 만들고 싶어 하는 누군가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거죠. 있을 법한 건데 아직 존재하지 않는 개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있을 법한데 실제로는 이름이 존재하지 않네? 이런 것이 있는 거죠. 우리가 언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우리 입이나 우리 머릿속에서 막 잘 꽉 짜여서 잘 움직이는 것 같지만 말 밑에 눈에 보이지도 않으나 꿈틀거리며 요동치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는 거죠. 그 무엇인가를 새로운 말, 신조어는 그것을 길어 올리는 거예요. 이거는 선우가 있을 수 없는데 그 말 때문에 그 요동치는 의미, 개념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요동치는 의미가 말 때문에 잡히는 걸 수도 있고 앞뒤를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가 어떤 느낌을 얘기하는 여러 단어들이 있죠. 예, 시원하다, 후련하다, 흐뭇하다, 섭하다, 반대면 안타깝다, 섭섭하다, 서글프다, 서운하다, 아쉽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친구가 누가 내 곁을 떠나는데 인연을 맺었던 그 친구가 내 곁을 떠나는데 두 가지 이상한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 단어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단어라고 생각하겠지만 누군가는 처음 이 말을 시도했겠죠. 만들어 봤겠죠. 그게 뭡니까? 시원섭섭하다잖아요. 시원섭섭하다는 시원한 반, 섭섭한 반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들 시원섭섭하다 할 때 막 웃으면서 시원섭섭하다 그러지 않잖아요. 섭섭한 게 조금 강해. 그죠? 그렇다면 시원섭섭하다라는 말을 만들었다면
우리도 비슷한 말을 만들 수 있다. 예, 만들어 볼까요? 예. 후련하다, 섭하다, 후섭하다 이런 말 만들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후섭하다. 예. 그래요? 여러분들을 직접 못 만나니까 제가 마음이 후섭하네요. 어떻습니까? 아쉽다랑 시원하다를 합쳐가지고 아시원하다. 어때요? 예. 괜찮아요. 괜찮잖아요. 예. 동의를 안 하시네. 아예 새 단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좁다 이런 말을 만들어 봤어요. 이런 시도들을 누군가는 한다는 거예요. 누가? 말의 이중성을 깨닫고 말이 틈이 있다는 걸 알고 그리고 내가 만들고자 하는 개념이 이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자각한 사람들이 재미든 성각자의 마음이든 이런 시도들을 한다는 거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우프다. 저는 이 말 듣고 너무 재밌었어요. 우프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네. 이런 말, 새로운 말들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항상 신조어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젊은 사람들, 청년들, 뭐 이런 사람들을 많이 지목을 하던데요. 네. 그 사람이 청년이든 아니면 장년이든 상관없이 어떤 새로운 말을 만드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창조적인 노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결국에는 말에 틈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말은 엉성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엉성하다. 예. 이제 우리는 일생에서 사랑과 관련된 것, 연애와 관련된 것 중에서 썸 타다라는 말을 지우고는 이제는 사랑에 대해서 사랑의 그 여정을 말하기가 어려워졌죠. 그죠? 예. 썸 타다는 짝사랑도 아니잖아요. 사귀는 것도 아니죠. 예. 삼귀는 거죠. 예. 저는 저 틈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거죠. 예. 틈을 채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요즘 만들어진 여러 언어들은 다 새로운 대상, 그리고 새로운 현상, 이런 것에 대해서 명명을 하고자 하는 욕구, 욕망, 이런 것의 결과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새로운 말들을 보면, 인간의 언어, 우리의 언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뭔가 배워서, 누군가의 듣고, 그 다음에 따라야 하고, 얘가 얘기하고 하는 그런 뭔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뭐 투입, 산출,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 내에서 이 세계에 대해서 도전하고 불만을 품고 저항하고 아니면 재미삼아 뭔가를 개입하고 실천하는 그런 영역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저 말들 때문에 대상이 개념적으로 굳어지게 되죠. 남사친. 그냥 옛날에는 그냥 친구야 이렇게 얘기했었던 걸 남사친, 여사친, 모쏠 이런 말들을 쓰게 되는 거죠. 어른이, 그 다음에 땡리니 써가지고 다 초보자들은 다 리니 이렇게 쓰는 거지 않습니까? 주식을 잘 모르고 등산을 잘 모르면 등리니, 주식 모르면 주리니, 요리 모르면 요리니 등등등등 이렇게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거는 매우 생산성이 있는 단어들을 만드는 방법이 되겠죠. 요즘에 재미있는 거는 밑에서 그 두 번째 줄 보면 이렇게 뭐랄까요, 문장을 아예 줄이는 이런 것까지 하더라고요. 물론 이거는 요즘만 하는 건 아닙니다. 요즘에 좀 많아졌을 뿐이죠. 단어들을 보면 문장임에도 불구하고 낄끼빠빠 같은 저 말은 학교에 그 급훈으로 정해도 아주 괜찮은 그런 금원 같은 거죠. 그죠? 아주 좋은 태도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개념화를 시키죠. 사자성어처럼. 이런 말들이 다 그렇게 대상이나 현상을 하나의 뭔가 이렇게 개념으로 구체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욕망의 결과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1도 없다라고 하는 저 말도 한편에서는 1도 없다. 저거는 한국어가 갖고 있는 기존의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거다.
사전도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국립국어원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질문한 것을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해보십시오. 1도 없다를 검색해 보면 1도 없다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어쩌겠어요. 예. 어쩌겠어. 우리가 쓰는데. 그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입에서 1도 없다가 누군가 1도 없다가 저 헨리가 처음 썼다고 알려졌는데 헨리가 한국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1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썼는데 저 말이 다른 언중들이 재밌다 라고 하는 거죠. 재밌으니 됐어 쓰는 거죠. 기존의 질서가 어떤 건지와 무관하게 새로운 표현들 이런 것들을 시도하는 거죠. 저게 젊은이들만의 문제입니까? 실제로요. 우리의 일상어를 조금만 벗어나면 여러분들이 각각 뭐 직업이 있고 아니면 전공이 있고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있을 텐데 그 구체적인 영역에서 보면 일상어에서 없는 그 전문 용어들 아니면 또 이 전문 영역에서 해마다 생기는 새로운 신조어들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저 말을 다 젊은이들이 만들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다 젊은이들, 기성세대들이 만드는 거죠. 젊은이들이 아니라. 예. 사모펀드 우리가 잘 몰랐었잖아요. 예. 저는 잘 몰랐습니다만. 예. 외평채, 슬세권, N차 신상, 예. 짠데크, 뭐 이런 말, 일코노미. 요즘에는 이제 1인 가구들이 많으니까 한 사람을 위한 이코노미인 거죠. 일코노미. 예. 재밌는 말입니다. 예. 마스크를 쓴 인간이라고 해서 호모 마스쿠스. 예. 베이비 부모 세대가 이 코로나 때문에 사망자들이 보통 7, 80대 노인층에서 많으니까 저는 슬픈 용어죠. 부머 리무버라고 하는 저 말이요. 그러니까 신조어라고 하는 게 젊은이들이 언어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마구마구 쓰는 거 이렇게만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네. 언어는 말놀이이기도 하고 전쟁터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전쟁터라고 하는 것은 언어를 자신의 처지 아니면 자신이 지향하는 가치 이런 거에 맞게 끌어오려고 하는 예. 그래서 개념 전쟁이라 그러기도 하고요. 뭐 의미 전쟁이라 그러기도 하고 예. 이렇게 부릅니다. 예. 저런 말들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통찰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어떤 거는 이 세계가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가난이나 실패 이런 것이 개인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흑수저, 금수저, 헬조선 이런 말들을 쓰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갖고 있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양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가치를 담은 게 소확행이나 워라벨이나 탕진잼이나 욜로나 이런 말들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신의 어떤 그 인생에서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인생을 이 사회에서 부대끼면서 살 때 자신이 놓치지 않을 것들도 고민하고 또 이 사회가 갖고 있는 이 모순이나 뭐 어떤 문제점들 이런 것들도 또 신조어로서 그것을 담으려고 하고 이런 말들이 그런 것들이죠. 예. 새로운 이제 사람들이 잘 주목을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새로운 단어들을 만들지 않고 있는 단어를 재활용하는 것들이에요. 예. 한 30년 전이었나요? 예. 제가 처음 저 쏘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아주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쏘다라고 하는 말은 뭐 너무너무 많이 쓰지 않습니까? 쓰잖아요. 실탄? 예. 요즘 신문에 보니까 실탄이란 말 많이 쓰이더라고요. 예. 무슨 뭐 개발할 때 실탄을 350억을 준비했었다는 둥? 예. 실탄이 예. 자금이 되는 거잖아요. 예. 새로운 의미로 쓰이고 있다. 가라나타라는 저 말도 예. 슬프지만 여하튼 자기의 모든 것을 없는 것까지 예. 긁어내서 집어넣는 것. 저런 의미들을 새로 부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에서요? 우리의 말에서 그런다는 거예요. 예. 새로운 말 아니면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 속에서 이런 것들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차별적인 현장에서의 싸움은 진짜 전쟁터죠. 예. 한 10년 전, 2014년쯤에 저 첫 번째 나온 얘가 한참 논쟁이 됐었는데요.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다 그 이른바 혼혈아들을
튀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가 코시안, 코리안, 그 다음에 아시안 합쳐서 코시안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저게 그 듣는 사람들이 왜 우리를 아시안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부르냐 그랬더니 또다시 제안된 게 온누리안이었어요. 근데 당사자들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왜 우리를 이름을 부르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따로 부르려고 그래? 코시안도 싫어. 온누리안도 싫어. 우리는 그냥 코리안이다. 한국인이다. 예. 의미의 다툼이죠. 어떻게 명명하느냐에 따라서 질서가 바뀌는 거예요. 예. 온누리안이라고 부르면 한국인과 다른 존재가 되는 거고, 부르지 않으면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예. 얘들이 다 그렇습니다. 옛날에 결손가족, 조선족이라고 불렀던 걸 한부모가족, 조선동포라고 부르는 것은 다 차별을 극복해보고자 하는 시도들이죠. 예. 유아차, 저출생, 비혼, 학부모, 저런 하나하나의 단어들은 다 새로 만든 단어인데, 저 새로 만든 단어는 매우 의식적으로 이 세계가 갖고 있는 불평등이나 차별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인식하에서 그것을 언어적으로 극복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 말을 바꾼다고 해서 현실이 바뀌는 건 아니죠. 예. 현실이 항상 말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은 현실의 거울일 수도 있고, 또 말 때문에 현실에 대한 어떤 현실에 우리가 몰랐던 현실을 알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에 대한 감각 이런 것도 분명히 필요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이 개념 전쟁은요, 실제로 어떤 학술적인 영역에서도 실제로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을 새로 만드는 것이거든요. 현상은 우리가 보는 현상은 비슷하잖아요. 다른 나라에 사는 것, 다른 별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보는 세계는 비슷합니다. 그 비슷한 것을 어떤 개념으로, 어떤 이름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그 현상의 성격이 전혀 다르게 이해가 되죠. 장 아멜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유대인이고 학살을 이제 피해서 살아남으셨던 그분인데, 이분은 자살 또는 요즘에는 극단적 선택이라고 하는 저 말을 자신은 자유죽음이라고 하는 개념을 쓰고 싶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글이라고 하는 저 사람은 기존에 있는 대중, 민중, 노동계급 이 각각이 갖고 있는 의미의 어떤 불완전성이 있다. 충족되지 않는 것이 있다. 대중이라고 하면 불특정하고, 민중이라고 하면 지나치게 어떤 대상을 단일체로 보게 되고, 노동대중이라고 하면 특정 직업으로서 대상들을 바라보는 다른 면들을 놓치게 되는 그런 성격이 있다. 그래서 나는 다중이라는 개념을 쓰겠다. 같은 대상이에요. 비슷한, 겹치는 대상들인데 네글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중이라는 개념을 썼고요. 바우만이라는 사람은 근대 사회는 정원사의 사회였고 현대 사회는 사냥꾼의 사회다. 예. 멋진 말입니다. 예, 멋진 말입니다. 정원사는 자기가 돌볼 공간이 있잖아요. 자기의 계획이 있죠. 그죠? 나가서 저것은 잡풀이니까 빼고 이제 뽑아버리고 얘는 키가 너무 자랐네. 예. 잘 돌봐야 될 세계가 있는 건데, 지금 사냥꾼의 사회는 어때요? 돌볼 세계가 있는 건 아니죠. 먹고 먹히는 세계인 거죠. 내가 먹고 걔를 다 먹었으면 또 다른 사냥감을 찾아갈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현대사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레비스트로스는 차가운 사회, 놀이보다는 제의가, 형식, 질서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사회가 있는가 하면 뜨거운 사회, 제의보다는 놀이, 축제 이런 것들을 더 좋아하는 사회, 그런 사회로 이 사회를, 원시사회를 두 가지로 구분을 하죠. 이 또한 개념 전쟁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